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죠?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단순히 칼로리만 줄여서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산화되는 몸을 늦추고 막으셔야 됩니다. 비만과 산화 간의 관계를 잘 아시면 여러분 마이너스 10kg 쉽게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산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생기는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단순히 배출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대사부산물로 불립니다. 이 물질은요, 아무리 건강한 것을 먹어도 어떻게든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대사부산물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대사산물을 만드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요, 이미 그 음식 안에 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사산물이 적게 생기는 음식일수록 이 항산화 성분은 많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부산물은요, 얼마나 적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고, 이 대사부산물로 인해서 몸이 산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늦추고 오히려 끌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적게 먹어서 살은 빠질 수는 있죠. 그런데 오히려 산화 속도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감량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살만 빠지는 것에 기준을 두고 음식 종류는 딱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현상은요, 과일과 통곡물의 섭취를 너무 줄이고 그거에 대신하는 칼로리를 여러가지 동물성 식품이나 다른 가공식품으로 섭취를 함으로써 체지방 감량, 살은 빠질 수는 있고 외모는 조금 얄쌍해질 수 있지만 몸이 산화되는 것을 늦추지는 못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몸이 늙으신다면 살을 빼시겠습니까? 살이 빠지면서 몸도 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이 산화를 늦춰야 가속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은 대사부산물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이 대사부산물을 마땅히 처리해낼 수 있는 게 우리 몸의 정상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생각보다 많은 대사산물들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대사부산물의 양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대사부산물이 쌓임으로써 산화 속도가 올라가고, 산화 속도가 올라가면 노화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사부산물이 빠르게 쌓인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많은 양의 대사부산물이 쌓이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대사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산화는 올라가고, 산화 속도는 올라가고, 노화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산화 속도가 올라가면 왜 노화 속도가 올라가게 될까요? 그리고 대사부산물이 많이 쌓이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먹어도 이 대사부산물이 쌓이는 속도를 왜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사 능력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산화되기 시작하면요, 거기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피곤해지고 에너지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서부터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경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포가 파괴되면 세포에 염증이 나고 파괴되고 기능 저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요,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에너지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비만의 원인이라고 부르죠. 당뇨가 쉽게 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액 내에 당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세포가 에너지로 끌어다 쓰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에너지로 끌어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괜히 힘이 없고 피곤하면 음식을 찾게 됩니다. 과식하고 폭식,
과폭식을 하게 되고, 과폭식을 주로 하게 되는 음식들은 대부분 초가공식품의 배달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 막 현미밥을 먹게 되나요? 과일, 야채 이런 걸 먹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식욕이 올라옵니다. 왜 이상식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음식 섭취를 했는데도 우리의 세포 기능 이상으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세포 기근을 느낍니다. 우리 위장 자체는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세포 자체는 기근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호르몬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아래쪽에 염증이 생겨서 가짜 식욕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꼭 기다리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는 피곤하기만 한 게 아니라요. 이제 살이 찝니다. 왜 그러죠? 혈액의 당들이 세포에 이동되지 못하고 혈액의 당이 오래 유지되면 몸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혈관 안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빨리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한 당을 먹을 때 대부분 당만 먹습니까? 설탕만 막 퍼먹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은 설탕을 먹게 될 때는 지방, 그리고 화학 첨가물, 화학 조미료, 그리고 과한 단백질, 과한 음식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혈관은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당뇨라는 것은 당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초가공식품, 그리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과한 음식들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과한 대사부산물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산화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 살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대사량이 높은 몸을 원하시잖아요. 기초대사량이 높은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근육이 많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잘 끌어다 쓰고 세포 하나하나가 제기등을 형성을 한다면 우리는 살이 잘 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가장 큰 기능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세포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고 재생이 되어야 건강한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건강한 몸인 거예요. 우리의 간은요,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생돼요. 약 몇 개월 전에 우리 간의 세포를 뽑아보면 몇 개월 이상 된 게 없습니다, 세포가. 그만큼 세포 이동 주기가 빠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피부지만 우리 내부 장기들의 그런 세포 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산화가 될수록 세포가 망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파괴되고 기능이 낮아져서 이렇게 당뇨가 오고 결국에는 재생,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가속 노화가 오게 됩니다. 노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주름살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대사부산물을 많이 만드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대사부산물을 많이 만드는 음식은 항산화 기능이 없어요. 대신에 대사부산물을 가장 적게 만드는 음식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음식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항산화는 대부분 어떤 물질에 들어있죠? 여러분,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대부분 이 항산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몸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살이 많이 쪄있는 몸 상태는요, 이미 세포의 기능 이상이 생기고 당뇨 비슷한 증상이 생기고 몸이 산화되고 가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그 원인은 대사부산물을 많이 만드는 음식을 매일 많이 빈도 있게 자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대사산물을 적게 만드는 음식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다. 안 그래도 대사부산물을 적게 만드는데 항산화까지 높아버리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항산화를 시키면서 가속노화를 막고 오히려 젊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음식이라 이 얘기고, 음식을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하게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살 빠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러분 살만 빠진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만 계속 먹고 어쨌든 칼로리 의식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이 너무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통곡물과 과일 섭취가 굉장히 줄었다고요.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통곡물과 과일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탄수화물은요, 설탕입니다. 설탕이 여러분 그냥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일반식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그 설탕이 과식을 일으키고 설탕, 소금, 지방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요, 지방도 많이 먹게 되고요. 여러분 콜라를 뭐랑 같이 먹습니까? 치킨과 햄버거랑 같이 먹죠. 그러니까 설탕 섭취 이꼴 지방 섭취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잘못하는 거지, 거기에 설탕이 있다 그래서 설탕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고르실 때 살만 빠진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대사부산물을 많이 만들면서 살이 빠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부족해서. 근데 그런 음식이 아니라, 두 번째, 항산화 식품의 기능도 하면서 우리 몸에 칼로리를 전달해주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퀴즈를 낼게요. 항산화를 높이면서 대사부산물은 적게 만들면서 우리 몸에 칼로리를 제공해주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식사 대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항산화가 높으면 대사산물을 적게 만들고 산화속도를 늦추고 노화속도를 늦추고 세포를 제기능으로 만들고 염증을 없애주고 파괴하지 않게 해주고 세포의 기능을 올려줘서 아까 얘기한 이런 당뇨도 없애주고 세포가 재생되게 만드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곡물과 과일을 많이 섭취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활성산소와 이 대사부산물을 낮춰서 산화속도를 늦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늦게 늙는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더 젊어지면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좋은 점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